예, 유시민 작가 최근 일부 보수 진영에서조차 우리보다 더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 연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놓고 있죠. 이와 맞물려 최근 국정운영 지지율 추이 흐름마저 심상치가 않습니다. 유 작가의 과거 발언부터 확인하시죠.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나라에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잘못된 길이라고 안 할게요. 그것이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결국은 국민이 나서서 뭔가를 바로잡지 않으면 바로잡을 길이 없다. 예, 차 교수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잘한다 38.9, 잘못한다 57.9가 나왔습니다.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 다음 거요. 연령대별로 보면요. 이 부정이 대부분 이렇게 많죠. 40대, 50대도 보면 부정이 더 많고요. 젊은 층, 20, 30대는 60%를 넘어가는 부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이 이유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고공행진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이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불과 지금 집권 12~5개월 만에 30% 떨어졌다. 이것이 정말 빠른 시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무섭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문제는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는 부분을 저는 제대로 짚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나의 중고의 틀로 제가 생각해 왔던 거는요. 김민석 당대표가 이번에 당선되고 나서 혁신 비전으로 이야기하면서 ABC를 이야기했어요. 예. 첫 번째가 A가 affordability, 쉽게 말해서 민생 우선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난맥을 지금 그러니까 긁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으로 이야기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민생의 어려움들. 예를 들면 지금 뭐 전월세난이 가중된다든지 여러 가지 불안들이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B가 브로드, 그러니까 확장 정치라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검사의 보안 수사권 폐지라든지 그리고 대법관 재청을 둘러싼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외연 확장보다는 강성 지지층에 기댄 그런 국정 운영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이 C가 컨피던스잖아요. 그러니까 유능함인데 이 유능함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사실 이재명 정부가 뒤통수를 한 대 맞았잖아요.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는 정말 안잇밤에 홍두깨 같은 그런 일을 당했는데 물론 이재명 정부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해서는 한미 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재명 정부가 이걸 제대로 왜 미리 알지 못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지지율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ABC가 상징하는 이 여러 가지 난맥상들을 제대로 짚고 여기에 대한 보완을 만드는 것이 저는 급선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시민 이사장이 어제도 그저께고요. 예, 1년 동안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줬다. 윤석열 정부와 비슷한 증상이 많다. 청와대가 민정을 지배하는 건 마시간 정당이다. 청와대에서 내려꽂은 공천을 문제시 삼은 거고요. 지지율도 변화가 있는데 이제 3자 나온다라고 했는데 지금 결국 일부 여론조사 결과지만 3자가 나왔습니다. 자, 유석 대변인 보시기엔 그럼 유시민 작가의 예언이 맞은 거예요? 뭐 예언이라기보다는 저런 경향성에 대해서 미리 얘기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폭이 심상치 않고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적다. 최근 들어와서도 그렇게 뭐 잘하는 느낌이 안 든다 하기 때문에 그 경향성을 보면은 30% 지지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겠다 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반등할 수 있느냐 이것을 찾아야 하는데 김민석 대표 체제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소위 말하는 컨벤션 효과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게 살아나지 않는다. 이 점을 중시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유시민 씨가 아주 강한 언어를 쓰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개인, 유시민이라는 분에 대한 공격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저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래도 여권에서는 충분히 들을 만한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비판할 때 전제로 담은 게 뭐였어요?
공소 취소는 굉장히 나쁜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그랬죠. 그런 것들이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운영함에 있어서는 지난 1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미리 얘기했다는 것, 예. 그걸 여권 핵심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어떻게 남은 임기를 끌고 갈 것이냐, 국정 운영에 대한 틀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진단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유시민 작가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죠. 코어 지지층. 왜 우리 편을 안 챙기고 중도 확장만 얘기하느냐. 관련돼서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많은 인사들이 있죠. 이병태, 이병태도 카이스트, 그렇고. 그 뉴라이트, 네. 이원식 파동도 다 잘 안 생겼고. 됐. 왜 우리 사람한테 자리 안 주고 딴 사람들 데려다 써라고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데려다 쓰는데 저 사람을 왜 데려올까를 사람들이 보잖아요. 네. 그냥 일 잘해서 데려온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증축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 아니지 않나? 자, 저 발언이 소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새로운 신임 여당 지도부가 만나서 만찬 회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김민석 대표가 이뇨한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임명 안 했으면 좋겠다. 이미 국회 취업 심사를 통과했는데 이게 중단이 된 거예요. 자, 그동안 실컷 이해운 전 의원 등등을 영입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우리 코어 지지층을 함께 가겠다. 이 뜻입니까? 뭐 일단 코어 지지층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의문이긴 하죠. 코어 지지층이라고 한다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그런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정 지지율이 하락을 추세를 보이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있었던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그리고 전당대회 이슈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 과정에서 유시민 작가라고 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논객이자 스피커가 사실상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극단적인 그런 비판과 비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물론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아직까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민생 행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평가를 받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대한 임명권에 대해서 그런 진언을 한 것도 저는 김민석 당대표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초대 총리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합니다. 불협화음 없이 민심과 그 여러 가지 당내 분위기들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는 그런 지위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김민석 당대표가 출범한 이후에 일정 부분 당 지지율이라든가 국정 지지율이 상승 추이가 돌아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 남아있다고 보고요. 그 연장선에서 저는 여러 가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인요한 회장에 대한 임명권에 대해서 저는 빗대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낙마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또 일부 보수 진영에선 언제는 또 오라고 해서 삼고초려할 때는 언제고 또 불러놓고 이렇게 팽하는 건 또 언제냐라고 해서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임식을 갖고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임식을 마쳤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강대기 변호사. 네. 공소 취소를 언급했습니다. 네. 자, 뭐라고 했냐? 공소 취소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불법 절차로 기소됐다면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 공소 취소 부담에 사의 표명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앞에 거. 적법하지 않은 불법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알아서 해야 된다. 자, 이 뜻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형사소송법을 준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행 공소 취소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심 선고가 나기 직전까지에 대해서는 공판검사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1심 선고가 난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검사가 취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특검으로 법을 만들건 뭐 이런저런 법을 만들어도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대통령께서 받고 있는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5개의 재판에서 1심 선고가 이미 나와서 2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이러한 사건들은 현행법상 건들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공소 취소 논의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법조인의 의견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제 국회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요 궁금해집니다. 최근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정부와 여당의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래프 하나 볼까요?
오늘 나온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여론조사입니다. 잘한다가 38.9%, 파란색 부분이고요. 붉은색 부분, 잘 못한다가 57.9%입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이 잘한다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물론 다른 조사기관의 수치였지만 잘한다가 40.2%였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집권 이후 처음으로 앞자리 숫자가 3으로 바뀐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잘한다가 38.9%. 자, 40%대냐 30%대냐의 이 지지율 의미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 30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놀래기보다는 왜 이렇게 됐나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집권 네. 여당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민생 때문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뭐기 때문에? 민생. 민생 네, 때문이다. 먹고 사는 문제, 특히 부동산이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 집주인 대출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를 매도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이런 것도 막 거창하게 열었지만은 결국은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 나아질 게 없는, 오히려 지금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도 없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민주당이 그냥 각만 세우고 있는 네. 이런 형국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계속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요. 왜 30%대와 40%대의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의미가 크다고 했냐면 사실 지지율 30%에 접어들면 이거 이렇게 국정 운영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커지지 않나요? 이 정도 지지율이면? 네, 그렇죠. 국정 운영 동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네. 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민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지지율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 호응해주는 국민들의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동력을 받기가 어렵게 되겠죠. 네. 말씀 주신 대로 저는 주식시장 문제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네. 또 부동산 문제도 미쳤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근간 아래에는 당내 갈등들이 상존해 왔습니다. 네. 지난 2월 달에 합당 전격적인 발표 이후에 당내 분란이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2차전 지방선거전에서 또 내분 비슷하게 됐고요. 이번 전당대회까지 3차전까지 치렀는데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또 참전하면서 전 4차전으로 벌어지는 양상이 또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갈등이 봉합되고 화합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민생 정책이 국민들에게 먹혀들 때 네. 과연 가능한데 네. 지금 그 첫 번째 벽돌부터 좀 어려워지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영향을 끼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에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젊은 세대입니다. 세대별로 봐도 2030 세대의 지지율 30%입니다. 지금 물론 다른 4, 5, 60대 40%대긴 하지만 여전히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높게 나온다는 점. 여기에 하나를 더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지역별 지지율은 어떨까요? 권역별로 봐도 긍정평가가 호남 빼고는요 모두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까 지지율 30%대는 상당히 국정 동력에 부담이 되는 수치다라고 우리 여당 패널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자, 이렇게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30%는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죠. 심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대통령 30%대 지지율을 미리 예상한 사람이 있죠. 연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날카롭고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유시민 작가였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의 힘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불안하고요.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에요. 이제 썩은 내로 가면 안 되죠. 자,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유시민 작가의 말이 맞았네요. 지지율 떨어질 거고 곧 30% 될 거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맞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최근에 계속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반등 모멘텀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유시민 작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도 예상했던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증시에 있어서는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이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매일같이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가 나와도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외교 안보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진보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북한, 미국과의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많은 국민들의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그 대법관 제청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것도 역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도 많이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반등의 조짐이 시작돼서 3개월 후 정도면 저는 실제로 정당 지지율 10% 회복된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국정 지지율도 다시 회복되고 정당 지지율도 같이 올라가는 선순환의 쌍끌이 체계가 갖춰질 것이다. 자, 대통령은 통합을 어제 강조했고요. 김인석 대표는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라고 과거에 자신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를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지금 쓴소리, 어떻게 보면 배신의 소리를 쏟아낸다고 평가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의 말이 맞았고요. 지지율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김인석 대표의 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예상을 한 결과만 놓고 보면. 당정청 하나로만 가야 하는 이 시점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유시민 전 장관은 계속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겠죠. 네. 진보 진영을 마치 진보와 중도 진보가 다른 것처럼 그런 갈라치기를 하려고 할 겁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의 분석이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래요? 예측은 그냥 들어맞은 것뿐이다. 갈라치기가 성공했으니까요. 유시민 작가는 계속해서 중도로 가면 안 되고 진보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자 보십시오. 지금 최근 몇 달 동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했던 정책이 중도 정책이었습니까? 네. 다 진보 정책입니다. 검찰개혁 완수하겠다고 형사법 개정안 밀어붙였죠. 부동산 정책 규제 강화하고 세금 올리는 쪽으로 했죠. 다 진보적 아젠다를 강화하는 쪽입니다. 다 어떻게 보면 정책적 방향은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쪽으로 갔어요. 근데 지지율 어떻게 된 겁니까? 지지율 떨어졌잖아요. 저는 오히려 중도 정책, 뭔가 진보 정책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전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대통령이 생각했던 김민석 대표가 말하는 중도 실용 노선으로 오히려 이럴 때 더 확실하게 가야 된다. 그래야 뭔가 지지율 반등과 회복을 꿈꿀 수 있다. 유시민 작가는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형사법 개정이나 검찰개혁이나 부동산이나 진보적 아젠다를 강화하길 바라겠죠. 하지만 전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뭐라고 하던 우리가 갖고 있는 방향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더 강한 지지층의 말대로 다 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아까 우리 패널들도 뭐 주식시장, 부동산, 뭐 이런 민심이 큰 영향을 끼쳤다. 이 가운데서도 두 분 양측에서 공통적으로 짚어주신 분이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용산공원을 개발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오세훈 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시에 만났습니다. 논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의외의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용산공원은 올해 안에 개발하는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라고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뉴스를 준비하는 동안 저희도 이 소식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갈등 봉합이 되는 건가? 먼저 들어보시죠. 탄천 물재생센터로 쓰이고 있는 부지인데요. 가칭 동남권 청년 특화산업단지입니다. 정부에서 너무 급조해서 용산공원에 손을 대겠다고 하는 최근의 이 정책적 접근이 철회되고 이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저희가 이 내용을 다루면서 서울시와 정부는 계속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올해 발표될 신규 택지에서 용산공원은 제외하겠다라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합의를 도출한 겁니다. 김 장관은 용산을 빼도 예정했던 7만 3천 가구 공급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건데, 자,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제외됐다 앞에 올해 발표되는 예정 지역에서 제외됐다예요. 그러면 용산을 아예 뺀 건 아니네요, 아직. 뭐 명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네. 저는 그래도 정치가 좀 가동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거니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의미가 본인 스스로가 그 딜의 결과를 챙겨가는 게 아니고 국민들께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서 계속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정치 현실에 대해서 아마 신물 나실 겁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당연히 빠른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오세훈 시장과 맞서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또 결례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은 제외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미묘하게 짚어주신 대로 네. 아마 저는 이제 검토 수준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형태가 과연 청년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을 거냐의 네. 측면에서는 용산 이 공원 자체를 완전히 제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럼 오세훈 시장의 뭐 또 다른 어떤 계속 설득 작업을 이뤄 나가겠죠. 네. 네, 그런 부분들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